졸업유예와 빠른 졸업 중에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이 될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했지만 요새는 칼 졸업을 선택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에 첨부한 참여하면 삼성전자 자기소개서를 주는 설문조사 답변자 300명 중 20%는 칼 졸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취준하는 도야지가 졸업유예 기간은 얼마나 적당한지, 휴학과는 어떻게 다른지, 졸업유예가 길어지면 회사에서 안 좋게 보지 않는지, 졸업유예가 없으면 공백기를 설명할 수 없는지 등 정말 다양한 취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유예와 칼 졸업의 장단점 비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사이에 있는 시간들을 면접관들은 공백기로 보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였다면 저는 칼 졸업을 무조건적으로 말렸겠지요. 하지만 최근 힘들어진 취업 상황 때문에 졸업 이후에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취준생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실제 2023 채용 중에는 오직 졸업자만을 채용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또한 칼 졸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학교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정말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다만 취준하는 도야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무조건 졸업유예를 할 것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졸업유예를 하게 되면 졸업유예 공백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취준하는 도야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기업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기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만 제대로 말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만 명확하게 제시하면 됩니다. 휴학도 졸업유예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취업 전형 교육 프로그램, 각종 인턴십, 다양한 분야에서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들이 가져갈 이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또 졸업을 유예하게 된다면 유예에 따른 비용을 내겠지만 저는 이전에 토익 오픽 시험비를 아끼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비용들은 정말 한 달 월급이면 만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스펙을 하나 쌓을 때마다 20만원씩 월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비용이 들어도 꼭 제가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졸업유예의 장점 첫 번째, 졸업유예 학생만 선택할 수 있는 인턴십 채용. 혜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취업 전형 중에 대부분 인턴이긴 하지만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는 공고들이 있습니다. 취업에 가장 도움되는 스펙이 공모전, 자격증이 아니라 업무 경험, 인턴 경험입니다. 제가 총 3개의 대기업에 합격을 했고 다니면서 합격 동기들의 스펙을 보면 70%는 인턴 2회, 20%는 인턴 3회, 10%는 인턴 1회였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인턴이 정말 금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턴에 합격할 가능성 자체는 당연하게도 공고가 많은 졸업유예 학생이 유리합니다. 졸업유예의 장점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내 공모전에 다수 참여했고 참가자가 적다 보니 많은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물들이 졸업유예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활용했습니다. 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멘토링부터 각종 컨설팅까지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컨설팅은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가장 좋게 변화할 수 있어 저는 제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무조건 다양한 컨설팅을 경험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에서만 총 4회의 서류 면접 컨설팅을 받았고 그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했다면 누리지 못할 혜택들이지요. 실제로 마지막 삼성전자, SK 최종 합격 이후에도 도움 주신 멘토님들 덕분에 저와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유예의 장점 세 번째, 마지막은 각종 장학금 혜택입니다. 취업을 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매달 5만원의 책값과 10만원의 시험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지원 사업은 2월 말부터 기획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보고 선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대관 비용, 면접을 볼 때마다 5만원씩 수당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면접 수당 외에도요. 이런 지원금은 정말 본인이 얼마나 알아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졸업유예에 따른 단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졸업유예 단점 첫 번째, 졸업유예를 하게 되면 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다는 부분이 걱정거리입니다. 1년까지는 보통 많이들 하기 때문에 인정받지만 그 이상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졸업유예 단점 두 번째, 면접관에게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부분은 칼 졸업을 하면 무모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반대급부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이미지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갖는 것입니다. 자격증 준비는 실패했을 경우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외활동, 인턴 현장 실습 등 결과물이 남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졸업유예 단점 세 번째, 길어지는 공백기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졸업유예를 길게 한 학생들이 떨어지는 대다수는 본인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스펙을 갖춘 상황에서 나이도 많고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준하는 도야지가 40번이 넘는 면접을 직접 보면서 면접관들은 답변만 잘 준비하면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졸업유예가 유리합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혹시나 취업을 하기 전까지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도 공백기를 답할 때 학생의 신분이었다고 어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좋습니다. 혜택을 찾아보시고 다 챙겨가셔야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취준하는 도야지의 졸업유예 관련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